자, 2025년이네. 2025년 1월 2일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301편입니다. 1월의 AS 코너. 오늘은 인덱스 작가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다빈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2024년 길었던 것 같은 기억이 네. 연말에 굉장히 좀 길었던 기억이 있고 다들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게 또 실감되더라고. 요번에 한 11월부터 제가 외주가 한 3가지 있어가지고 계속 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약간 자기 고백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노트북에 마우스 커서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아직 없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막 일을 집중해서 하고 있었는데 마우스 커서가 사라져, 모니터 화면에서. 그런데 안 보여, 한 10초 동안.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오 하면서 어디서 또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요새 좀 겪고 있어서 이제 마우스 그 커서 크기를 키울 때가 됐다 이제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빈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네, 그냥 평범하게 연말 연초를 보냈고요. 네네, 바빴어요. 나가서 약속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이제 1월 초에는 이번 주에는 조금 쉬어보자 하는 주입니다. 아까 같이 이제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사람이 계속 졸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많이 피곤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올해도 만화클래식 잘 부탁드리고요. 다비님이 본체니까.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팟빵 댓글 보시면 알겠지만은 쿠라마 4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12월 애프터 서비스 2부에 최재훈 작가님이 마지막에 막 약을 팔았잖아요. 후원을 많이 해달라. 후원해라. 댓글 달아달라. 뭐 후원해달라 이랬더니 무려 55,000원. 세금을 넣어야 되는 5,000원까지 포함해서 5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적립금이 한 10만 원 넘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뽑을 수 있나요? 뽑을 수 있는데 아직 안 뽑고 있다.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누군가를 네. 꼭 모셔와야 된다. 우리 패널들 말고 그럴 때 한 번에 원기옥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12월 첫 번째 AS 올라가면서 12월 AS 올라가면서 이제 얘기를 드렸죠. 이제 올해를 딱 상대편으로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25년에부터는 이제 100편씩 올려서 한 해에 이제 100편씩 올라가는 거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될 것 같은 AS입니다. 그리고 AS를 하기 전에 제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개인적인 건데 제가 홀로서는 만화 수업이라는 수업을 주말마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구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월 1일부터 10주 동안 들어가는 단편 만화 만드는 워크숍이고요. 배우시고 나면은 굉장히 큰 효능감을 느끼실 거예요. 만화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만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이 만화 관련된 어떤 방향성을 나아갈 때 거기에 맞춰서 1:1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때가 딱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시작할 때 원래 사람들이 잘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긴 시간 개개인별로 피드백이 가능하겠죠. 요때가 좋은 기회니까 홀로서는 만화 수업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제 개인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 그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제가 링크 여기 달아 놓을게요.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좋은 일이니까 알려야겠죠. 제가 작년 12월 22일부터 합정에 있는 전시공간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인전인 크로스해치라는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18일까지 열려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전이. 저는 1월 13일 월요일에 가서 상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잊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원래 본업은 작가입니다. 네. 제가 원래 본업은 작가인데 이제 다른 부분의 능력이 더 출중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긴 하지만은 오시면은 제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이나 만화들도 꽤 매력적이게 많이 비치돼 있으니까요. 오셔서 한번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일 날 오시면은 저랑 만나실 수도 있으니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전 1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프로모션이랑 다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1월에 AS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망가다 타무라 유미 미스터리를 하지 말지어다 편에 대한 AS고요. 네. 1월 중에 14권 최신권이 발매 예정인데요. 오홍. 이게 13권 단행본이 국내에 나온 게 2023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오. 거의 1년 만에 나오는 셈인데 네네. 국내 발매가 뭔가 크게 늦어진 게 아니라 14권 자체가 일본에서도 24년 6월에 발매가 되어가지고 좀 휴지 기간을 가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게 네. 얘기가 조금씩 커져가는 흐름 안에서 연재가 계속 되다가 발매가 한동안 되지 않아서 저는 조금 언제 나올까 하고 되게 아쉬워하던 차였는데 네네. 이번에 단행본이 또 나오면 다시 그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내가 이거 미스터리 하지 말지어다 관련돼서 어느 소식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 12월이었군요. 발매된 게. 우리 네. AS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고 또 아니면 뭐 드라마도 드라마가. 나왔고 영화도 나왔고 하니까 그거를 말씀 들으신 거일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앞에 내용만 생각나고 뒤에는 안 본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소식은 미약탐구의 후지모토 타츠키 편에 대한 AS고요. 네. 체인소맨 극장판 레제 편이 2025년에 개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개봉을 한다는 거죠. 네. 감독은 이 체인소맨 TVA판을 맡았던 나카야마류 설마- 감독이 아니라 요시하라 타츠야라는 감독님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오호. 이제 후지모토 타츠키 룩백이라는 영화가 되게 빠른 속도로 국내에 개봉했던 전적이 있어서 네네. 레제 편도 비슷하게 개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이제 저는 체인소맨 1부랑 2부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레제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희 만화 클래식에 후지모토 타츠키 팬인 청취자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개봉을 하면 아무래도 영화를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소식을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룩백이랑은 좀 다르게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네. 빠르게 개봉이구나. 제작이 개봉, 아니고. 네. 그럼 한국에도 뭐 빠르게 될 것 같아요. 요번에 룩백이 한국에서 꽤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네. 기대가 됩니다. 나 시즌 2부터 잘 안 봐서. 네, 레제 편은 1부니까. 네, 근데 뭔가 좀 예전 같은 느낌과 달라서 그 원래 이렇게 새로운 만화 같은 거 나오면은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막 그 내가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만큼의 기대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시즌 2부터는 좀 하는 지점이 저는 조금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체인소맨은 아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션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봉하면 보러 가실 거죠? 네, 당연하죠. 이거 분명히 또 최종 작가님이 보러 가자고 막 이미 나는 보고 왔고 우리 다 같이 가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가면 되죠. 네, 너무 좋죠. 갔다 와서 한번 애니메이션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다비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네.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이죠. 오늘의 우리 만화에 선정되었던 까대기의 작가 이종철 작가가 신작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돌아왔습니다. 출간이 됐다는 얘기고요. 출판사는 보리 출판사입니다. 이종철 작가님은 까대기란 작품 혹시 보셨나요? 까대기란 작품은 이제 들어는 봤어요. 우리 만화 선정이 됐으니까 들어는 봤는데 보지는 않았다. 이 작가님이 본인이 까대기란 말 혹시 뭐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까대기 친다 할 때 그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택배 회사에서 네. 택배 물건들이 쭉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트럭에다 옮겨 담거나 온 물건을 다시 그 세이브하는 곳에 옮길 때 사람이 다 옮기거든요. 그 일을 상하차 그 일을 행위를 까대기라 한다. 그걸 하시는 분들을 까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실제로 뭐 본인이 만화 그리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서울에 계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러면서 본인이 그 일을 하면서 겪었던 생각, 겪었던 경험, 들었던 생각,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 소재 자체에서도 센세이션했고 아주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반향이 있어서 나오자마자 내가 바로 모셨지. 나오시자마자 내가 바로 작가님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이메일 알아내가지고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종철 작가님이 2019년 8월에
저희 만화클래식의 2편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셨었어요. 그게 68편인가 69편인가 그래. 네. 그거 엄청 옛날에 하셨었던데 이번에 제11호 태풍 흰남노라는 작품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겨울에 제가 일 때문에 이제 작가님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본인 고향이 포항인데 포항 울산 이쪽인데 부모님이 이제 그 태풍 피해를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슈가 있었어요, 집 안에. 그래서 굉장히 큰 집이 막 다 침수되고 이랬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그 일을 도와주면서 그때 겪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작품 제목 자체도 제11호 태풍 흰남노예요. 그래서 여전히 까대기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제철동 사람들에서 중간에 있었던 제철동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작가님 스타일대로 작가님의 개성, 소시민 작은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작품인데 이번에도 저는 이미 받아서 읽어봤는데 꽤 좋더라고요. 네. 여전해요. 여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AS를 해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종조 작가님은 1월 달에 저희 만화클래식이랑 또 인터뷰가 네. 잡혔습니다. 그쵸. 곧 이제 녹음을 해서 올라갈 예정이다. 하필이면 이종조 작가님이랑 저랑 똑같은 축구팀을 좋아해요. 아, 인연이 깊으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축구 얘기로 한 10분 하다가 인터뷰 좀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날도 같이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둘이서 술 마시면서 축구 주객이 전도되지 않기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다비님이 또 들고 오신 소식인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네.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노다 아야코 더블편에 대한 AS고요. 네. 1월 10일에 리디북스에서 5권이 이북으로 발매가 됩니다. 오. 제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이북 발매 소식이고 네. 사실 5권을 저는 진작에 다 봤어요. 전 에피소드를 지금 연재분으로 따라가고 있고 단행본도 원서로 사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먼저 제가 봤는데 한국에 나온 걸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좀 더블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랑 이 최신 전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본 게 저밖에 없으니까 이제 대체 언제쯤 한국에 나올까 하고 되게 목을 빼고 기다렸던 것 같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4권보다 5권 내용을 훨씬 더 좋아하고 이 작가가 5권을 만들면서 진짜 공을 많이 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연재분을 따라가면서 되게 크게 들었어가지고 4권까지 본 분들이 계시다면 5권도 꼭 나오자마자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아직 안 본 분들이 계시다면 5권까지 바로 달릴 수 있는 지금 보시면 되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4권까지밖에 안 나왔군요, 한국에. 네,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 네. 다루었을 때, 최신권이 4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저희도 4권까지만 보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 왜 10몇 권까지 읽은 기억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네. 느낌이 드는 만화입니다. 다비님이 기어코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몇 개의 만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 작품에 대한 나의 감상에 대한 의지를 그 누가 뭐라고 한들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좋으시겠어요? 네, 5권이. 매우입니다. 그러면은 이 작품은 원래 이렇게 좀 천천히 연재되는 만화인가요? 이게 연재 주기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올라오는 거를 보면 텀이 되게 불규칙하거든요. 네. 거의 자유연재 수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연재처가 이제 따로 있긴 한데 네. 엄청 메이저한 잡지도 아니고 히어로즈라는 잡지에서 연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되게 연재 주기가 불규칙하고 빨리 올라올 때도 있고 뭐 한 2-3달 만에 올라올 때도 있고 반년 동안 안 올라올 때도 있고 해가지고 작가님이 그리시는 페이스에 맞춰서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발매가 느리다. 알겠습니다. 제가 1권을 다시 한번 도전해볼 생각은 있어요. 안 보셔도 돼요. 혹시 그 사이에 나란 사람이 더 성숙해서 더 넓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생각으로 한번 봐볼 텐데. 근데 이 에피소드 기억나는 게 이게 만화클래식 저희 조회수 카운팅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세고 계시죠. 네. 2023년 1번이었나? 2024년 1번인가 그래요, 얘가.
아, 이 에피소드가 1월에 올라간 게 그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네. 이상하게 얘 보면 되게 애증인 관계. 매번 그 조회수 제일 첫 번째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보거든요. 더블 이렇게 하는데 애증이 많았는데 한번 1권 다시 도전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망가다에서 다루었던 마나베 쇼헤이의 쿠조의 대제 편에 대한 AS고요. 네. 이제 쿠조의 대제 말고 마나베 쇼헤이라는 작가의 대표작인 사채꾼 우시지마가 연재 20주년을 맞아서 2025년 중에 일본의 이제 대도시들에서 원화전을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도쿄에서는 봄에 개최되는데 신주쿠 마루이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주쿠 마루이 개최를 한 다음에는 오사카로 넘어가서 오사카의 난바 마루이에서 여름에 개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쿠조의 대제편 같은 경우는 전에 녹음했을 때 꽤나 조회수가 높게 나온 에피소드이기도 해서 그 기록을 보고 저도 마나베 쇼헤이라는 작가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꽤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이제 내년 중에 일본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마루이에 방문하는 일정을 끼워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단계. 이제 위치가 너무 좋은 데들에 있으니까 보통 이제 오사카나 도쿄 여행 갔을 때 주로 가는 그 동네라고 할까요?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만큼 이제 부담이 없는 코스일 것 같아서 또 얘기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사채꾼 우시지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원화로 봤을 때 훨씬 충격이 뭔가 큰 만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원화전을 제가 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왜 소개하는 거야? 아, 남이 갔다 온 후기는 근데 들어보고 싶다. 만약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네. 어떤 느낌이었다, 아니면 전시장이 어떤 컨셉으로 이제 전시가 되었는데 그런 게 좋았다, 아니면은 별로였다, 아니면 뭐 그냥 간단하게 가볍게 보기 좋다, 아니면 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그런 후기들은 되게 제가 궁금해하는 편이라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쿠조의 대제도 그렇고 사채꾼 우시지마도 그렇고 보면서 되게 매번 언밸런스한 그 그림이 되게 독특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배경은 만약에 용어가 적절할 줄 알았는데 배경은 사진으로 찍어서 포토샵으로 뭔가 이렇게 돌려놓은 듯한 반전 돌려놓은 듯한 그런 애에다가 되게 구도가 안 맞는데 캐릭터 위에다가 딱 올려놓은 듯한 느낌. 되게 근데 요상 한데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그 작품 다루고 있는 주제랑 기묘하게 맞아 들어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도 되게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시는 그 무조건 19금이겠죠? 아, 당연하죠. 만화가 19금이니까 아무래도 전시를 근데 제가 들은 게 이번에 원화전 하면서 사채꾼 우시지마랑 농담곰이랑 콜라보를 한대요. 네?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러스트가 아마 이미 떴을 거거든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이거를 제가 비교적 이 AS용 대본을 쓰고 알아서 농담곰과 콜라보한 마스코트 인형이 출시된다고 하고요. 아니 귀엽네. 안경 쓴 농담곰하고 이제 좀 우시지마스러운 농담곰이 앉아 있는데 맞아요. 약간 우시지마스러움과 농담곰스러움의 절충안을 찾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근데 그 약간 이런 닮았어 이런 거보다는 그래. 우시지마 맞긴 맞네.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재밌다 이런 콜라보. 네, 그래서 콜라보한 이 누이구루미가 발매 예정이다 라는 소식만 나왔고 자세한 건 아마 안 나오긴 했는데 원화전에 가면은 아마 이 굿즈를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어서 되게 레어한 농담공 굿즈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원화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상천외한 콜라보를 하는 걸 보면 좀 품을 많이 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사채꾼 우시지마 농담곰 그냥 이렇게만 검색해도 뜨더라고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 미학탐구회에서 다루었던 최성민, 황별이 작가님 편에 대한 AS고요. 네. 황별이 작가님의 이 신작이죠. 작년에 나왔던 신작 믿을 수 없는 영화관이 알라딘과 만화문화연구소가 함께 진행하는 2024년 올해의 출판 만화 작가상 부문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가님도 SNS를 통해 되게 기쁜 마음을 표현을 하셨고, 저는 이제 원래 제 예상은 회사에 책이 있겠지 하고 본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보려고 하니까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을 회사에. 수 없는 영화가? 네. 없다고? 안 보이던데.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따로 사서 보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데, 그래서 보고 나서 되게 너무 좋았고, 과연 선정된 이유가 확실히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동시에 제가 이제 집에 책을 잘 안 들이려고 하는데 출판 만화로서의 소장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서 제가 집에 사서 둬도 계속 손이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마다 꺼내 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소식을 같이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올해의 출판 만화에는 두 가지 부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황별이 작가님께서 수상하신 작가상이 네. 있고요. 그리고 출판상이라는 부문이 또 따로 존재를 해요. 요거는 출판사한테 주는 거죠? 네. 거기에는 유페이윈이 글을 쓰고 저우진 시인이 그림을 그린 대만의 소년이라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고 이 작품은 사실은 작년에 리뷰 코너에서 한번 다룰까 생각을 했던, 저희가 생각을 한 적이 있던 만화라서 본 적이 있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실제 역사, 대만이라는 국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작품이고 4권으로 분권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끝까지 읽는 게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가지고 추천하는 작품인 동시에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수상을 하였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영화 같은 경우는 황배리 작가님이 본인 SNS에 작품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이제 조금씩 작업된 맞아요. 것들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뭐 또 다 아는 사이고 이러니까는 제가 그걸 계속 포워딩하면서 올릴 때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 심상치 않은데? 뭔가 온다. 뭔가 이 사람,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자면 이제 작가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본인이 어떤 색깔을 찾아가는가를 감상하는 것도 독자한테는 큰 재미잖아요. 네.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작가니까는 심상치 않다. 한국에서 보기 힘든 비주얼인데 맞아요. 막 이러고 이거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갑자기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믿을 수 없는 영화가 딱 나왔을 때 제가 어쩌다 보니까 미리 보기 이런 데서 몇 페이지를 봤어요. 네. 그 텀블벅에서 본 것 같은데 텀블벅 아니다. 예스24인가 알라딘에서 책 펀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봤었는데 보면서 이 사람은 한번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 그 매거진에다가 황배리 작가님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저는 지면으로 그때는 하셨죠. 네, 그리고 저는 PDF를 다 받았어요. 저용량으로. 그래서 아무 때도 당연히 말하면 안 되니까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보고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서 어머 씨발 어머 이러면서 딱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책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의 모든 평론가 연구가 너무 반응 좋았죠. 네, 전부 다 와 한국에도 이런 작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되게 독특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기 힘들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스타일은 사실은 그 영미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한국의 이야기로 볼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독자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그 의성어 의태어 보내는 방식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보면서 와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카톡을 보내서 쫄랐지. 만화 클래식 인터뷰하자. 2차 인터뷰. 네, 하자니까 이번엔 오디오로 하자니까 황배리 작가님이 나오겠다. 감사하게 너무 감사하게 해서 또. 이번 1월 달에는 이제 이종철 작가님 작품 이종철 작가님 인터뷰랑 황배리 작가님 인터뷰가 잡혀 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저희가 100편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곧 올라갑니다. 다 모을 예정이다라는 생각이고.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왔는데요. PDF 공개 방송 AS입니다. 삐약삐약의 새로운 프로젝트 2024 대운동회 다들 재밌게 보셨을 텐데요. 군산에서 삐약삐약을 운영하고 불친 작가님과 함께 운영 중이신 불키드 작가님이 오랜만에 신작이 나왔습니다. 네. 웹툰으로 나왔고 목판 인쇄 수업이라는 작품이 중단편 만화 플랫폼인 쇼츠에서 오픈이 되었고, 이 목판 인쇄 수업은 아내와 사별 후 한부모가 된 주인공 신바다가 하나 남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서 장모가 있는 전주에 내려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목판 인쇄 수업을 배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요.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은 네. 이 목판 인쇄 수업이 불키드 작가와 저희 사이드비가 같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프로듀서는 접니다. 네. 총 12편짜리 작품인데요. 지금 6편까지 업로드 돼 있고 1월 달에 아마 12편까지 다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둘이 고생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지켜보면서 이제 하시는 일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이 작품 하시는 거 말고. 불키드 작가님도 정말 많죠. 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이 작품에 너무 멋지게 완성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곧 1월 중에 다 올라갈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불키드 작가님의 신작 웹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저만큼 바쁜데 근데 이분이 저보다 더 바빠요. 왜냐하면 이분은 육아를 하고 계시거든. 그렇죠. 그래서 전 이분 앞에서 제가 바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이번 12월 달에 마지막 원고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이제 전국 자체가 이게 작업하기 힘든 맞아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이제 어렵게 해서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12화 원고를 마감하고 플랫폼에 보내놨어요. 그래서 끝낸 상황이고, 이거 말고도 저희 그 쇼츠라는 플랫폼의 사이드비에서 같이 기획한 작품 중에 하나인 묘인과 바다라고 하는 조국현 작가님 작품도 이제 올라갔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몇 번 이제 운을 띄웠었는데 이제 사이드비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오픈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다. 근데 뭐 평소에 그걸 대놓고 홍보하긴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불키드 작가님이 공개 방송 때 나오셨네? 그래서 딱 건수가 생겼다. 네, 그 건수에 맞춰서 연락을 드립니다. 중단편 만화 플랫폼 쇼츠입니다. 제담 쇼츠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불키드 작가의 신작 만화인 목판 인쇄 수업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비님. 네, 다음 소식이 마지막 소식인데요. 네. 이제 망가다에서 다뤘던 트루마 이카다 작가의 메달리스트 편에 대한 AS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월 5일에 애니메이션 메달리스트가 드디어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오, 진짜요? 이제 소식은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메달리스트 한번 얘기한 다음에 계속 있었잖아요. 애니가 나온다. 나올 예정이다 있었는데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엄청 기대작이긴 해요. 네. 그리고 이 원작을 만화를 재밌게 봤다는 일본의 가수 요네즈 켄 씨가 오프닝에 참여를 해서 일본에서는 더 기대감을 모으는 중인 듯하고요. 이 애니메이션의 관건은 사실은 이 원작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박력, 그리고 피겨라는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움직임 자체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그치. 인 듯한데 이 원작을 재밌게 본 분들은 아무래도 피겨라는 거는 움직일 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면 꽤나 재미가 있을 듯한데 한번 시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봐야죠. 네, 저는 보고 싶은데 천국대마경 때처럼 디즈니 플러스라서 왜? 안 돼. 뭐 자막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불리는 게 너무 귀찮고. 디플 아이디 없으세요? 네. 저 있는데. 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뭔가 늦게라도 볼 예정이고요. 이거 보고 싶다. 네, 그리고 메달리스트 만화 자체는 이노리가 다음 무대로 스텝업한 이후의 이야기도 되게 차근차근 진행을 하면서 2024년에는 연재처인 코단샤에서 진행하는 코단샤 만화상의 종합부문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으면서 애니메이션 제작까지 왔기 때문에
애니도 만화도 앞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에너지 넘치고 파워풀한데 네. 그리고 작가가 이 작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뒤에 에필로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에필로그들을 잘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또 같이 들냐면은 과몰입 방지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너무 역동적이고 둘 라이벌 구도가 선명하기 때문에 네. 그 지점에서 보면서 계속 뭔가 과몰입할 수도 있는데 작가가 그 애정을 드러내면서 과몰입은 방지하면서도 다양하게 이 만화를 좀 볼 수 있게 하는 지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그때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요즘 본 만화 중에 제일 시원하고 상쾌하고 재밌었다. 맞아요. 네.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 메달리스트. 보시죠. 아이디가 있으니까. 그렇죠. 보고 나면은 이거는 한번 그 사교 클럽 때 상호조아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근데 작년 1월에 비하면은 되게 소식이 많네요. 작년 1월에 별로 없었나요? 저희 연초에 거의 없다고 하면서 1월, 2월이 힘들다고 저한테 막 그러셨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보다 되게 소식들이 많아서 네, 풍성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나 몰라서 좀 말씀드리면은 올해 저희가 이제 100편을 만들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하는데 그럼 100편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른 것보다 인터뷰를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코너들은 코너들대로 쭉 가는데 좀 더 새로운 분들의 이야기를 작가님이나 아니면 만화 쪽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좀 모셔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좀 다양하게 모실 수 있는 인터뷰 코너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남은 구간들에는 인터뷰 코너를 좀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 1년을 풀로 돌려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작비 단가가 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가 답이 나와서 올해도 제작비 단가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그래도 적지 않은 액수의 제작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과감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후원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네. 저희 1년에 100편이나 만들고 있어요. 후원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후원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볼까? 마나클 이 미디어 관련된 것만 따로 받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도 1월 중으로 정리가 되면은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편이나 하려면 돈이 꽤 들더라고요. 그쵸, 꽤 들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힘차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302편은 제가 인터뷰를 당한 에피소드가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에 하만전 하기 전에 우동이즘 작가님을 모셔서 인터뷰어로 제가 그분을 활용해서 독립만화, 다양성 만화 관련된 것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월 AS는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비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